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팀 쿡이고요. 저자는 린더 카니, 출판사는 다산 북스입니다. 이 책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스티브 잡스의 죽음, 별안간의 호출. 2011년 8월 11일 일요일, 팀 쿡의 인생을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온다. 스티브 잡스의 전화였다. 잡스는 쿡에게 펠로엘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잡스는 췌장암 치료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을 하며 회복하는 중이었다. 잡스가 암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03년이었다. 처음에 그는 의학적 치료를 거부했지만 갈수록 병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몸을 유린하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 몇 차례 외과 수술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란 쿡이 언제 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지금 당장. 쿡은 잡스의 답을 듣자마자 중요한 사안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잡스의 집으로 달려갔다. 잡스는 쿡을 앉혀놓고 애플의 CEO 자리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비상근으로 물러나 애플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겠다고 밝혔다. 당시에 두 사람은 잡스의 병세가 위중했음에도 그가 일정 기간 이상 애플과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수년 전 암 진단을 받았지만 벌써 몇 년째 일의 속도를 늦추거나 애플에서 하차하는 일 없이 생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실제로 불과 몇 달 전인 2011년 봄만 해도 잡스는 자신의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무언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종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암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단호했던 잡스는 물러서기를 거부했고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진정 자신이 암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두 사람이 보기에 잡스의 이사회 의장 취임은 단순한 명예직의 수행이 아니었다. 주주들의 만족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무언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로 잡스가 애플의 미래 행보를 감독하고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실제적인 직무였다. 뉴욕타임스와 야후에 글을 기고하던 기술 전문 기자 데이비드 포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장담컨대 이사회 의장을 맡은 후에도 미스터 잡스는 계속 애플의 보스로 군림할 것이다. 여전히 많은 줄을 당기며 조종할 것이고 그가 정성 들여 구축한 조직에 자신의 비전을 심을 것이며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잡스는 과거 한 번 애플을 떠난 적이 있었다.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림안무했다. 두 사람이 CEO직 계승을 논의하던 한여름의 그 중대한 날, 쿡은 잡스의 보스 역할에 대해 거론했다. 잡스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에 다가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둘은 각자 새로운 직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가는 게 좋을지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그가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시의 대화를 회상하며 쿡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내가 CEO가 되고 그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논의했지요. 잡스가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쿡은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아는 잡스는 그렇게 기꺼이 통제권을 넘길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쿡은 잡스를 자극할 만한 질문으로 진위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광고 시안을 검토하고 마음에 들면 의장님 제가 없이 바로 집행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잡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적어도 의견은 물어봐 주길 바라네. 쿡은 또 이런 식으로 두세 차례 더 물었다. 정말로 제가 CEO가 되길 원하십니까? 쿡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잡스가 다시 돌아와 경영을 맡게 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의 눈에는 잡스가 점점 호전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쿡의 광고 관련 질문에 대한 잡스의 대답은
실로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천성적으로 잡스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쿡이 공식적으로 애플의 경영을 책임지더라도 잡스가 계속해서 회사를 관리 감독할 것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잡스의 CEO 체제에서도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는 벌써 몇 년째 쿡이 COO라는 직함으로 수행해왔다. 게다가 당시에 잡스는 실제로 모든 공식적 책무에서 벗어났음에도 회사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었다. 쿡은 종종 주중이나 주말에 잡스의 집을 찾아가 의견을 구하거나 지시를 받았다. 그를 볼 때마다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잡스와 애플의 홍보팀 모두 그가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지요. 쿡의 말이다. 그날의 대화가 있고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잡스의 사망 소식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예상 밖의 선택. 잡스의 후계자 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애플의 이사회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는 애플의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방아였다. 애플의 이사회는 곧 잡스의 이사회였다. 때로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랬다. 이사회는 언제든 잡스가 선택한 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잡스는 애플의 문화가 몸에 밴 내부인을 원했고 그에 딱 맞는 적임자로 쿡만한 인물이 없다고 믿었다. 그는 2번의 휴가로 자리를 비웠을 때도 쿡에게 회사를 맡긴 적이 있었다. 적잖은 시간 동안 그렇게 배후에서 CEO 직무를 대행해오던 쿡은 잡스의 자연스러운 후계자였다. 하지만 다수의 국영군에게 쿡의 CEO직 승계 소식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회사 외부에서는 물론 심지어 내부에서도 그랬다. 잡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는 모두가 애플에 필요하다고 여겨온 유형의 리더는 아니었다. 잡스가 떠나고 애플에서 가장 놀라운 예지력을 발휘하리라 기대되는 인물은 쿡이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였다. 사실 아이브만큼 회사 운영 측면에서 파워와 경험이 있는 인물은 없었다. 1세대 아이맥 시절부터 줄곧 잡스와 한 팀이 되어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둘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며 애플을 디자인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꿔놓았다. 또한 아이브는 제품의 홍보 비디오에 수시로 얼굴을 내밀며 나름의 추종 집단을 거느렸다. 여기에 더해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을 여러 번 수상해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아진 상태였다. 그에 비해 쿡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제품 홍보 비디오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신제품 발표에도 잡스가 아파서 빠진 몇몇 경우에만 참석했다. 그는 경력을 쌓아오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단지 소수의 잡지 기사에 소개되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유명세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작 조너선 아이브는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애플의 비전과 제품에 관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잡스의 뒤를 이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것과 별개로 말이다. 그는 그저 디자인에 계속 몰두하기를 원했다. 애플에서 그는 세상 모든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러한 귀하고도 제약이 없는 지위를 희생하면서까지 회사를 경영하는데 불가피하게 따르는 두통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외부 매체 전문가들이 가능성 있는 후보로 거론하던 또 한 명의 인물은 스콧 포스톨이다. 당시 그는 iOS 소프트웨어 부분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던 야심 많은 중역이었다. 그는 매킨토시의 구동 소프트웨어인 맥OS X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애플의 승진 사다리를 탔다. 하지만 스타급으로 부상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폰의 엄청난 성공이었다. 그가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포스톨은 에너지가 넘치며 쉽게 만족하지 않은 간부로 평판이 높았다. 또한 그는 잡스를 모방하려 애썼다.